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핵심 합격 마인드맵 특별 기획 특강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카페, 우리 직전모 카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일이 댓글은 다 못 달아드려도 글은 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맵에 대한 또 간절함을 제가 또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 마인드맵을 강의하자,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게 이 자리에 쓴 만큼 여러분들 이 마인드맵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정말로 초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또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드맵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 합격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한눈에 보는 합격 마인드맵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구조화시켜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집을 지면 정말 엄청나게 헷갈리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인드맵은 이 직업상담사의 설계도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복잡한 내용들의 뼈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뭐죠? 인지입니다. 인지. 대가리죠, 대가리.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이렇게 막 꼬여 있을 겁니다. 이 꼬여 있는 마음들을 하나씩 이렇게 간결하게 뽑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본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마인드맵을 그냥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기본서를 꼭 시청하시고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내용들을 이 마인드맵으로 정립을 하시고, 이 마인드맵이 정립이 되면 파이널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의 기본 틀 중요도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로 넘어가는 방법이 공부 방법의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서 강의는 필수, 무조건 듣는다. 근데 자세히 들으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드라마 보듯 두세 번 그냥 재밌게 시청하자. 두 번째, 마인드맵으로 복잡한 내용들의 뼈대를 만들자. 세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로 이 뼈대에 나온 이 내용들을 심화적으로 여러분 것으로 다듬고 만들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파생시켜서 여러 다각도로 가지치기를 하자.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자. 그리고 또 합격 선물로 최종 마무리하자. 이 순서만 지켜줘도요, 100% 합격합니다. 합격을 안 하고 싶어도 자동 뽕으로 합격이 됩니다. 뽕뽕뽕뽕뽕뽕. 여러분 꼭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을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서 강의를 반드시 듣는다. 기본서 강의를 듣고 이 마인드맵으로 뼈대를 잡는다. 세 번째, 파이널 모의고사로 핵심 포인트를 잡는다. 기출문제로 가지치기를 한다. 다시 이 핵심 마인드맵으로 뼈대 다지기를 반복한다. 마지막 합격 선물로 마무리한다. 라고 여러분 공부하시면요, 100% 합격입니다. 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강의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합격에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과목 직업 상담학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이드만 보는 겁니다. PPT 작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제 카트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카트가 나눠지면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이
자료를 수정해서 지금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새롭게 제작을 해서 지금 강의에 섰습니다. 오전 내 새롭게 강의를 준비하고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일로 강의를 미룰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 정말로 기다리고 간절하게 또 원하기 때문에 또 지금 오늘 야간 촬영까지 지금 진행을 해야 될 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 영혼을 담아서 한 방울 한 땀 한 땀 엮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아무리 봐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소를 못 찾으면 하나만 합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안 치면요, 열심히 가지만 거꾸로 가요.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히 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다. 이 목적지의 각 게이트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라고 보는 게 본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프로이트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에서 기본 개념은 불안, 갈등, 무의식을 강조하였다라고 보고요.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은 현신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서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뼈대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 강의하면 머리 아픕니다. 또 여기서도 또 인지에 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심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고 여기서는 큰 맥락만 잡겠습니다. 불안의 세 가지 종류, 현신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이야기한다. 말꼬리를 풀어갈 때는요, 불안입니다. 불안, 갈등. 그러니까 무의식을 엮어서 무의식의 불안과 갈등에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됩니다. 신경증적 불안, 무의식에서 생기는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신경성 증세를 느끼는 것이다. 도덕적 불안, 초자아가 발달되어서 불안과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현신도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상담 기법은 자유현상, 체면요법, 꿈의 비법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포인트만 잡으세요.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아주 적습니다. 천이 있죠. 천이는 옮기는 겁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사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투사는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전이 옮기고 투사, 남탓하는 겁니다. 그냥 투사하는 것이다. 또는 상담사에게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도 맥락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이 분석하고 통찰시켜 훈습하고 과거의 감정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나오는데 전이 어떤 의미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됩니다. 역전이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즉 상담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감정의 속성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상담사가 느꼈던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내담자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해결책은 자기 분석, 교육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또 슈퍼바이저, 상담사의 스승이죠. 슈퍼바이저, 상담사의 스승에게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 또 이것도 안 되면 다른 상담사에게 인계한다. 그래서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을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전이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이건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도는 약합니다. 방어기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방어기제는 투사, 억압, 반등 형성, 합리화, 전이, 전치, 치환, 주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6개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는 경우, 내담자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침묵하는 이유는 많겠지요. 상담을 하다가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 불안이나 저항의 표현이다. 또 이것도 느려뺄 수가 있겠죠. 내담자가 불안을 느낄 때 침묵한다. 내담자가 저항을 할 때 침묵한다. 이렇게 쭉
쭉쭉 소설 쓰면 됩니다.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들 실기는 소설 쓰면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소설 읽기 쓰는 건 아니에요. 타당도 있게 소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내담자가 무의식의 불안을 느껴서 침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글짓기 하는 겁니다. 타당도 있게. 내담자가 상담을 받기 싫어서 조항을 표현할 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글짓기 하는 거.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이게 주관적 채점이거든요. 주관적 채점이라는 것은 역이용하면요. 주관자의 마음이에요. 주관자가 맞게 느끼면 채점하는 겁니다. 주관자가 틀리게 느끼면 점수를 안 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시험이 채점 이런 걸. 그래서 최대한도로 채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핵심 포인트를 갖고 글짓기를 하면 됩니다. 뭐 상담자에게 재해석의 설명을 바랄 때 침묵하는 경우는 딱 3가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예요. 3가지만 딱 잡아서 내담자가 생각을 정리할 때, 2번째 내담자가 피로 회복을 느낄 때, 내담자가 조항을 표현할 때, 이 중에서 3개만 딱 골라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개만 나옵니다. 조항의 의미,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 것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현신도 하나, 방어계제 둘, 역전이, 침묵, 이 4가지만 보면 프로이드 끝났습니다. 공부 정말 쉽지 않나요? 제가 강의에서 이런 말 자주 여러분께 드립니다.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습니다. 필기 공부에 50%만 노력하면 실기는 합격합니다. 실기 시험은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잔챙이 다 버리고 물 빼고 큰 고기 10개만 잡으면 합격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1차에서 프로이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을 공부했어요. 2차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방어계제 1순위 1, 2번째 현신도 2, 3번째 역전이 3, 4번째 침묵하는 경우 4. 이건 프로이드건 일반 상담이건 겹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프로이드 정신분석 끝.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1차에서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거 여러분들 30분이면 진짜 30분이면 다 완성됐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프로이드 끝. 그리고 차 한잔 먹고 또 쉬십시오. 다시 한번 갈게요. 프로이드에서 나올 거 1번 방어계제 6가지, 2번 현신도 불안의 종류, 3번째 역전의 의미와 해결책, 4번째 침묵하는 경우 3가지. 프로이드 끝. 정리해서 1시간 넉넉 잡고 1시간이면 프로이드 끝났습니다. 1차에는 프로이드 할 때 여러분들 며칠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면 실기가 쉽습니다. 이런 내용들 갖고 쓰는 건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더 예를 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침묵하는 경우, 내담자가 침묵할 때 왜 침묵해요? 상담사가 뭐가 싫으니까 침묵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담사가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이것도 침묵하는 원인이에요. 이런 거 쓰면 다 점수 주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현신도 이런 것들 맥락 잡으면 됩니다. 프로이드 끝났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실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뭐예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상담이다.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죠. 보딘 정신역동적 상담 또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 이렇게 제목을 먼저 외우고요. 다시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목적지가 뭐라고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딘 여러분 읽을 줄 아시죠? 스펠링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보딘인 것만 알면 됩니다. 보딘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보딘 보디가드. 보디가드 빤스를 입고
반스좀 약간 그런 거 팬티를 입고 역동적으로 공부하자. 뭐 그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리비도를 발동시키면 리비도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이 강렬한 욕구를 발생시켜서 정신이 역동적, 건강하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뛰는 겁니다. 그러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뛰어야 되는데 안 뛴다 이거예요. 안 뛴다. 역동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왜? 띨띨하니까. 뭐가 띨띨해요? 정신이 띨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잡았고 띨띨하니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돼 기법을? 간단하게 명료화 시켜줘야 된다. 또 비교해 줘야 된다. 소망과 방어 체계를 해줘야 된다. 명비소 이건 여러분들 1차에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상담 기법 명비소 너무 좋다 다 외웠다 뭔데 몰라요 보디네요 이러면 안 돼요.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중에서 상담 기법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늘상 잔소리하지만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의자 정보 선택에는 다 외웠다. 너무 행복해. 제목이 뭐예요? 보딘의 뭔데요? 그건 몰라요.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 끝까지 다시 한번 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상담기법 명비소.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보고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라 이겁니다.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즉 내담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담사가 언어적으로 명료화 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점, 초점에 맞춰서 요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비교, 2가지 이상의 주제들의 역동적 현상, 역동적이니까요. 2가지 이상의 역동적 현상들을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부각시켜준다라고 써도 되고 비교해준다. 비교니까 2가지 이상의 역동적의 현상들의 차이점과 이사점을 비교해준다. 얼마나 쉬워요. 나는 교수님 조금 길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엿가락처럼 쭉쭉 늘려 빼면 돼요. 비교,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2가지 이상의 역동적인 현상들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망과 방어의 체계, 내담자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방어 체계에 관한 것을 상담자가 해석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내담자가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상담사가 해석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명비소 끝. 2번째 직업. 이거에는 1차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2차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에 나올 가망성이 이제 지금쯤 나올 가망성이 큽니다. 또 직업 상담의 과정의 과정.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과정 3가지가 뭐냐?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3가지 단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3가지 과정 또는 3가지 단계라고도 한다. 키워드 탐중변이다. 탐중변. 그래서 탐색과 계약을 체결하고 2번째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3번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 여기다가 탐전행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면 안 됩니다. 뒤죽박죽 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탐중변.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신역동적 갖고 늘려 빼는 겁니다.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또 상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말 갖고 그대로 글짓기 하는 겁니다. 이거 빼서. 얼마나 쉬워요. 탐색과 계약의 체결이란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상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탐색과 계약 체결이라고 한다.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쉬워 이거. 공부할 게 없어요.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하고 핵심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핵심. 중대한 결정이란 핵심 결정이라고도 하면 벌써 한 줄 나왔네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직업에 따라서 성격을 변화시키느냐 중대하게 결정하는 단계이다.
변화를 위해서 노력,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구나 흥미 등에 대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이런 것들은요, 글짓기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핵심만 들어가서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다만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의 3가지 과정 또는 3단계가 탐중변이다.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꼭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라 이겁니다. 3번째, 보딘의 직업 문제 유형,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요. 직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냐 이겁니다. 문제가 뭐죠? 띨띨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냐? 타인에게 의존한다. 또 본인의 자아가 항상 갈등되어 있다. 내적 갈등이 생긴다. 정보가 부족하다.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다. 문제 없다. 왜 문제가 없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또 계속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된 겁니다.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제가 어디 산다겠죠? 광명에 삽니다. 우리 집 앞에 이케아가 있거든요. 이케아에 의자 팝니다. 그래서 이케아 자주 가면 의자 정보를 잘 알 수 있다.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왜? 이케아가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케아 가서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제목이 뭐라고요? 보딘의 직업 선택의 문제 유형이라고도 하고, 직업 선택에 따르는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하고, 직업 선택의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가려내는 거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못 읽어서 와, 이거 보딘의 직업 선택의 변별 진단 5가지를 쓰쇼. 이거 변별 진단 처음 봤는데 또 백지 내고 나오고 이게 답은 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잘 이해됩니다. 보딘의 직업 문제 유형, 심리적 원인,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없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2번째가 이거고요. 3번째는 얘는 나올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딘 다 끝났어요. 1차에서 보딘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여러분 공부했습니까? 할 게 없어요. 다시 갑니다.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3가지다.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2번째, 탐중변, 직업 상담의 3가지 과정, 3가지 단계. 3번째, 상담 기법, 명비소, 보딘, 끝! 또 커피 한 잔 맞고 쉬시고요. 그럼 벌써 프로이드 끝났죠. 보딘 끝났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마인드맵의 장점은 한 이론의 한 파트, 이렇게 여러분 한 파트가 한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와 저렇게 공부하니까 진짜 겁나게 쉽네? 뭐 이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지 속에는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 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3번째 갑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입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문제점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열등감이 있다. 아들러 열등감. 아들러 열등감. 아들을 못 낳았는데 왜 열등감이 생겨요? 뭐 이렇게 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겠죠. 제가 강의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막 재밌게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하고 또 자극적인 용어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적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러 개인주의의 문제점은 뭐예요? 열등감이다. 그러면 첫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제일 잘 나와요. 1순위.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누가? 상담사가. 나는 길게 쓰고 싶어요. 상담사가 내 남자의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2번째, 아들러의 주요 과제가 뭐예요? 1. 사회성이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 열등감 말고 다른 건 뭐예요? 열등감이 극복하면 우월감을 축소시켜준다. 또 잘못된 발달을 재구성시켜준다. 잘못된 것을 재구성시켜주는 겁니다. 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것 갖고 글짓기 쓰면 됩니다. 즉 사회 속에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수록
도와준다. 뭐 이것도 되고요. 이런 걸로 그냥 글짓기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요, 이겁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에서 파생된 이론이죠. 생애 진로 사정이 뭐냐 이겁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서의 구조, 네 가지 구조,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이다. 이것도 1차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 네 가지가 구조고요. 이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내담자의 직업 경험 또는 작업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 가치관과 자기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비교. 그래서 프로이트의 제자가 아들러입니다. 근데 아들러가 스승한테 배웠지만 또 그게 다 맞진 않은 것 같다. 내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자라고 한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5세의 결정적인 결정론적 존재를 주장했지만 아들러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자기 결정적 존재이다. 인간은 프로이트는 생물학적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학적 존재이다. 또 프로이트는 분리된 존재이다. 뭐가 자아가. 그래서 뭐 이드, 자아, 초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분리된 존재로 표현했지만 아들러는 자아는 분리된 게 아니라 총체적인 존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생물학적 존재는 프로이트는 리비드에 의해서 성적 에너지, 성적 발달을 강조했지만 아들러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존재를 중요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죠. 지기도사. 그래서 지배형, 기세형, 도피형 사형이다. 지기도사. 사활입니다. 그래서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이 낮고 활동 수준 높다. 첫째 유형들이 많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낮고 또 활동 수준 높고 독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배형. 기생형은 붙어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 적고 활동 수준 중간. 붙어 사니까 붙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낮고 활동 수준도 낮다. 제일 좋은 건 사회형이죠. 사회적 관심은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유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기도사. 그래서 기생형은 획득형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용어 복잡하니까 다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기도사로 외우시면 됩니다. 상담 치료 과정은요, 첫째 상담의 관계 형성을 이룬 다음에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 통합과 요약을 통해서 재교육시킨다. 상계 통제. 오호 통제가 아니라 상계 통제다. 이거 2012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상계 통제 설명하고 안 나옵니다. 아들러 개인 상담의 치료 과정 4단계 상계 통제, 상담의 관계 형성,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고요. 또 통합과 요약을 통해서 재교육시킨다. 어떻게 재교육시켜요?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발달을 재구성하고 잘못된 동료를 바꾸도록 돕는 거예요. 왜? 이게 재교육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풀었어도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담의 목적,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답이겠죠. 또 내면의 문제를 통합시켜주고 요약시켜준다. 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켜준다. 이것도 여기에 있으면 답이겠죠. 그래서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여기서도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요, 직업상담사 내담자를 위한 질적 측정도고,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화면은 좀 가리죠. 질적 측정, 생애진로사정, 직업가계도, 직업카드 분류법, 역할놀이, 자기효능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질적 측정도고, 즉 양을 측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정질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생애진로 사정은 2번, 그다음에 또 3번 뭐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에는 2차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사항 해보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아들러 개인주의가 끝났습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이 가장 길어요. 복잡한데 만약에 저라면 하나, 둘, 셋 포인트 잡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제목만 외우자.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쉽게 하면 생활양식, 지기도사, 사활, 낮고 높고, 낮고 중간, 낮고 낮고, 높고 높고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로저스 내담자 중심 상담이죠.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죠. 인간과는요 그냥 좋은 말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로 헷갈려요.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요 다 그 말이 그 말이 다 정답이에요. 인간관 비지시적이니까 좋은 거예요.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뭐 이런 거 쓰면 다 답이에요. 이걸 뭘 외워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소설 쓰자. 어떻게? 좋은 말로.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또 인간은 뭐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오케이, 인간관 끝.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 같으면 공부 안 해요. 그냥 인간관 좋은 말 끝. 넘어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건 뭐 직업상담사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왜?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요거는 나오면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무공. 설마 지금 이 순간에 일무공 모르는 분 아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직업상담사가 갖춰야 될 태도예요. 또는 상담 기법이라고도 하고 일치성을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것도 좋은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냥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그래서 뭐 개방적이다, 실존적이다, 자유롭다. 뭐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 그냥 개창자 실신 그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창자 실신, 개방적이다, 창조적이다, 뭐 자율적이다, 실존적이다, 뭐 신뢰감이 있다, 뭐 이런 걸로 그냥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패터슨의 직업 상담의 원리죠. 패터슨 로저스와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와 함께 비지시적 상담을 연구한 학자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비지시적 상담사는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그래서 내담자가 원할 때 제공하라 이겁니다.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수록 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또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스스로 찾도록 격려한다. 왜? 비지시적이니까요. 또 직업 정보에서 영향을 주거나 조작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패터슨의 직업 상담의 원리 딱 포인트 잡으시고요. 내담자의 한계의 원리에서 애정행위 시간에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아무리 일무공 일치성 내담자에게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를 하지만 이런 한계를 정해놔라. 그래서 내담자와 애정행위하지 마라. 행위의 한계, 폭언이나 폭행을 할 때는 상담을 중지하라. 시간은 정해놓고 상담하라. 책임은 내담자가 지게하라.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내담자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1순위가 뭐예요? 이거. 2순위 이거. 3순위 얘하고 얘는 그냥 좋은 말 쓰면 되겠고 4순위 애정행위 시간엔 책임을 져라. 내담자 끝. 그래서 이게 파트가 줄처럼 딱딱 쪼개져야 돼요. 프로이드 끝.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끝.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끝.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끝. 특성이론 갑니다.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보통 특성요인 상담이라고 합니다. 비지시적 상담
칼 로저스의 비지적 상담과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큰 틀 잡으시면요. 이 구조화 작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서 영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영상에서 준비하시고 이제 뼈대만 이렇게 잡는 그렇게 진행을 제가 속전속결로 가겠습니다. 다 하다 보면요. 이게 기본서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구조와 뼈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요. 1순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무불어흥, 변별 진단 4가지라고도 하고요. 또는 문제 유형, 직업 선택, 진로 선택의 문제 유형 4가지라고 합니다. 무불허응, 진로 무선택, 또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 기능. 이거는 직업정보하고도 겹치는 문제입니다. 브레이필드는 특성이론학자인데 또 직업정보에서 직업정보 제공에 대한 또 기능이 나왔거든요. 정제동,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재조정하는 기능이다.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라고 보고요. 세 번째, 검사 해석 과정에서의 상담 기법 3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검사가 필수죠. 왜? 지시적으로 상담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진단이 필수다. 이 검사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해석 방법 3가지가 뭐냐.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다. 합리적인 선택, 또 검사 결과에서 설명하는 거고, 설명에서 잘 안 되면 비합리적 선택이나 검사 자료 그러니까 비합리적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검사 자료 결과를 통해서 설득을 한다. 설득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계획이나 솔직한 견해를 표현해서 직접 충고한다. 무엇을 할 때? 검사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 설득, 직접 충고다라고 나오고요. 파슨스의 직업 상담의 3요인.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을 시켜준다. 누가?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라고 나오고요. 이 내용도 간단하죠. 인간중심 피지시적이고 특성이론 치시적이고 인간중심 진단이 필수가 아니고 특성이론 필수다. 진단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닌 겁니다. 인간중심은 인간중심, 개인중심이고 특성이론은 문제중심이다. 뭐 간결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특성이론 학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럼 달리가 어떻게 상담을 한다? 다 한다고 거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달리가 주장한 상담 어칭,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다 한다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상담 초기에 비교적 적은 범위로 상담을 제공해라. 왜? 특성이론의 대상은 주로 학생, 상담사는 주로 교사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다 한다고 거만하게 말하지 말라. 상담 초기에는 적은 범위로 해라. 왜? 학생이니까. 또 정보를 제공해 전에 내담자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지 확인한다. 내담자의 태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 포인트 하고요. 인간관은 학생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쉬워요. 학생은 선한 학생도 있고 또 악한 학생도 있다.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학생은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학생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의 본질은 자아실현이다.
개인은 독특한 세관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 인간 간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되거든요. 특성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변별 진단 4가지와 검사 해석 방법 요 3인방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특성 이론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인지 정서적 행동이다. 그래서 RBT 인지 정서 행동까지입니다. 그래서 RBT 상담 이론의 상담 과정은 인지 정서 행동은 서로 상호 작용한다. 같이 움직인다 이거죠. 인지 정서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가리 인지다. 역기능적 인지는 잘못된 인지는 정신 및 행동장애의 원인이 된다. 당연하겠죠.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은 정신 및 행동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상담의 목표는 그대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는 3가지 당위성의 오류. 그래서 첫째, 자신에 대한 당위성. 나는 반드시 사랑받고 성공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 타인은 나를 반드시 존중해줘야 된다. 세상에 대한 당위성. 세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신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거 여러분 공부 징글징글하게 해서요. 딱 보면 다 알 겁니다. A, B, C, D, E 선행사건 신념. 신념은 주로 비합리적 신념을 이룹니다. C, 결과, 논박, 효과, 새로운 감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겠죠. 인지치료죠. 여기서는요. 인지, 백의 인지치료. 그래서 인지적 오류의 유형.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 대가리 오류의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흑백논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거.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갖고 관계없는 걸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거. 선택적 추상화. 하나의 사건을 긍정적 초점에 맞춰서 오류를 범하는 거. 이런 것들. 자의적, 임의적 추론, 자의적 해석. 이건 많이 나와봤자 3개, 4개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백의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의 3가지는 자동적 사고, 인지, 이런 건 여러분 통과시켜도 됩니다. 자동적 사고의 인지 3제,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 3제는 뭐냐면 대가리의 인지, 대가리의 3제, 3가지 문제점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대가리의 3가지 문제점, 이걸 인지 3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3가지를 대가리 삑사리 오류 종류 인지 3제라고 한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큰 사람이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인지정서 행동 RBT 앨리스의 상담 이론이고요. 이 밑에는 백의 인지 치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의 원인. 그러니까 대가리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는 오류가 뭐냐 이거예요. 얘는 대가리가 완전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대가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약간 맛이 간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살짝 맛이 간 종류가 뭐냐 이겁니다. 맛이 간 원인이. 그래서 고정관념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정보가 결핍됐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외적 요인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또 경미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심각한 정신건강이 있을 때 살짝 맛이 가더라. 직업상담사 공부, 특히 실기 공부를요. 잘못 공부하고 드립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날짜는 가까우고 이러면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첫째, 직업상담사 실기는 고정관념, 어려우니까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거 왜 나와요? 정부 결핍. 실기는 무조건 어렵다겠어. 다 외워야 된다겠어. 외적 요인. 잠도 못 자고 충격받아갖고 맛이 가고 경미한 정신건강. 조금 외우다 보니까 경미해. 다 외우려니까 심각해. 이렇게 잘못 공부하면요. 인지적 명확성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지적 명확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인드맵을 갖고 뼈대를 잡아서 체계 있게 공부하면 교수님 얘기대로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입니다. 여기는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의 원인이에요. 원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인지적 명확성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제목을 안 외우면 무조건 얘만 외우고 맨날 헷갈리대요. 주로 외워도 헷갈려 하는 분들은 제목이 헷갈리는 거 제목이. 내용 보면 다 알아요. 자신에 대한 당위성, 세상에 대한 당위성. 너무 다 외웠어. 제목이 뭔데요? 몰라요. 인지 아리비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인지정서행동 이론에서의 비합리적 신념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당위성의 오류 세 가지가 뭐냐? 이렇게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안 헷갈려요. 여기도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5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또는 5가지 유형과 해결 방법을 쓰시오.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복구 강양원 단순 오정보가 있을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오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결여된 사람은 구체화시키고 강박적 사고가 있는 사람은 REBT 기법을 사용해서 고쳐주고 양면적 사고가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고해서 고쳐주고 원인과 결과가 사고가 있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분석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에요. 삑사리가 난 사람들의 유형의 5가지고 이거는 원인의 원인, 그래서 원인 또는 문제가 뭐냐 고정관념으로 시작하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이 뭐냐 하면 단순 오정부로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 문제가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인지정서 행동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A, B, C, D, E, F 주요 또 개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위성의 오류가 나오고요.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백 나오면 인지적 오류 나오고 2번째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3번째 인지적 오류의 원인 5가지 나머지는 그냥 스페야 보험용이다. 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죠. 행동주의.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주로 이거예요. 불안감소기법이 뭐냐. 행동주의의 불안감소기법 3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주장훈련, 홍수법 딱 3가지만 나와요. 3가지만 딱 선택해서 외우고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는 무엇이냐? 근육을 이완하고 불안익의 목록을 작성해서 둔감화시킨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2번째 학습 촉진 기법은 무엇이냐? 이 학습 촉진 기법을 다른 말로 행동 증진 기법이라고 돼요. 행동을 증진 높여주는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강화,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를 통해서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대리학습, 변별학습, 대리학습 모델링이죠. 잘된 사람을 따라서 학습을 촉진시켜주고 변별학습, 가려내서 또 좋은 행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 4가지. 그래서 내적인 거죠.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완법,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와 사고 정지다. 노출은요. 노출 치료. 내면을 그대로 내면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이나 상처를 다 까발려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상적 노출법, 마음속에 까발려서 치료하는 법, 실제로 까발려서 치료하는 거, 한꺼번에 까발려서 치료하는 거, 점차적으로 까발려서 치료하는 거. 그래서 치료법 4가지라고 나왔고요.
이러고 행동주의 끝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습해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습해하다. 인간의 상담 과정 간단하죠. 행동주의는 뭐예요? 행동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치료, 인간은 뭐예요? 행동 자체를 강조한다.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잘못된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뭐 간단하잖아요. 행동치료의 과정 보여야 되죠. 행동이 막 틱이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행동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이 가능하여야 한다. 행동 자체를 강조한다. 행동주의는 관찰이 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되었다. 잘못된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다. 끝! 끝이 나와야 돼요. 행동주의 끝! 교리 분석합니다. 교리 분석 상담 에릭 번이 주장한 이론이죠. 이 한 화면에 교리 분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교리 분석, 한 화면에 딱 보이는 게 마인드맵의 아주 장점입니다. 그럼 교리 분석에서 큰 틀로 교리 분석의 유형이 뭐냐 이거예요. 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아 구조를 분석하는 자아 구조 분석이 있고, 두 번째 어떤 교류의 패턴을 분석하는 교류 패턴 분석이 있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생활에 따른 생활 양식 분석이 있더라. 이 세 가지가 교리 분석의 유형이다. 이 유형 중에서 자아 상태, 자아 구조 분석의 세 가지는 무엇이다? PAP, 뭐 영어 필요 없습니다.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자다라고 구조화시키고요. 의사교류의 형태는 무엇이다? 서로 잘 통하는 상보적 교류와 또 잘 안 통하는 교차적 교류와 또 속마음을 감추는 이면적 교류가 있다. 이면적 교류를 암시적 교류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교류 형태 또는 교류 패턴, 뭐 유형, 교류 어떤 식으로 패턴이 있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생활 양식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뭐 이거 다 아시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보면 교류 분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 속에 구조화가 돼야 돼요. 교류 분석, 에릭 번 몰라도 돼요. 그냥 교류 분석의 유형 세 가지, 자아 구조 분석, 또 의사 교류 형태, 의사 패턴 분석, 생활 양식 분석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것만 나올 때도 있고, 이것만 나올 때도 있고, 묶어서 나올 때도 있고. 이것들의 제한점은 무엇이다? 뭐 용어가 의학적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AP, CP 뭐 이런 것들 또 분석 유형에 따라서 복잡하고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왜?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하기가 어렵다.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않았다. 이렇게 포인트 잡고 교류 분석 끝. 이렇게 큰 줄기를 잡으면 됩니다. 형태주의 갑니다. 게슈탈트죠. 그래서 이 형태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상담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내면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게 형태주의 게슈탈트의 목적이죠. 그래서 욕구와 감정의 자각, 욕구가 무엇이고 감정이 무엇인지를 자각시켜주는 것이다. 비내자 기법, 비내자의 내담자의 감정을 투여시켜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뜨거운 자리 직면을 통해서 내담자의 미계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상담 목표죠. 목적이 뭐냐 이거야. 상담의 목표, 목적은 뭐예요? 각성을 통해서 내담자의 직면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책임, 내담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한다. 통합, 내담자의 미해열 과제들을 통합해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각성, 책임, 통합. 이거는 상담의 목적, 목표고 얘는 기법.
기법이다라고 보고요. 얘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얘는 한 번 나왔습니다. 신경증적 요인,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내면의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서 자유롭게 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미해결과자를 벗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위층, 거짓층이죠. 진실된 마음 없이 거짓된 상태를 벗겨내라. 공포층,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운 상태를 벗겨내라.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요, 3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다 외울 거 없이 그냥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이 중에서. 또는 뭐 예상 문제가 나오면 신경증적 요인의 단계 5단계를 쓰시오. 그러면 허위층, 공포층, 난국층, 뭐 내적 파열층, 외적 파열층, 이건 뭐 나오면 설명을 하고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층은 거짓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마인드맵 끝.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있죠. 실존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실존주의의 궁극적 관심사입니다. 또는 주요 개념 4가지. 실존주의의 배경은 뭐예요? 인간은 다 죽는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와 책임을 주고 살아라.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라. 죽음과 비존재, 불안, 진실성 뭐 이런 겁니다. 나오면 4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가지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얄롬의 궁극적 관심사, 얄롬도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1차에서 뭐 필기에서 얄롬이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얄롬, 처음 듣는 말인데 얄롬, 시벨롬 막 이렇게 또 댓글에 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얄롬이 실존주의 학자예요. 실존주의, 죽음과 관계 있구나. 그래서 죽음, 이 내용이나 똑같아요. 죽음, 자유, 무의미성. 그래서 요 내용이나 똑같다. 얄롬 실기에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얄롬 시벨롬 하지 마시고요. 얄롬 실존주의나 실존주의 이거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다. 또 인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월적 능력이 있다. 우리 구호 외치지 않습니까?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또 우리는 지금도 천국이지만 죽어서도 천국을 갑니다. 이 초월적 능력이 있는 우리의 특권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변천한다. 인간은 완성을 통해서 이어가는 존재이다. 이런 답은요, 아주 상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존주의, 인간은 실존적으로 뭐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도 답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 인간 본성 이런 거 나오면 또 아주 지역인 분들 많이 계셔요. 머리가 아프다. 여기 인간관, 저기 인간관. 이런 인간관은요, 저도 굉장히 좋던데. 실존주의 인간관 하면 그냥 죽음과 관계된 거 엮어갖고 그냥 잘 쓰면 되겠다. 인간은 죽으니까 현재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뭐 이런 거 글짓기 하면 얼마나 편해요. 얘도 글짓기 해도 되고, 이걸로 글짓기 해도 되고. 인간은 뭐 초월적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는 존재이다. 뭐 이런 거 쓰면 다 답해요. 이런 거 글자를 뭐하러 외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 글자고,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뭐 이런 거 글짓기 하면 됩니다. 실존주의 끝!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입니다. 직업상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입니다. 2가지만 외우면 크라이티스 끝나는 거예요. 얼마큼 쉬워요. 실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적결형,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적응형이냐, 부적응형이냐, 우유부단형이냐, 다재장형이냐, 비현실성, 강압형, 부적응형.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요. 오늘 막 계속 강의하고, 오전내부터 PPT 또 수정하고 하니까 벌써 진이 빠져갖고 큰일 났네. 직업 상담하기 위해서 지치면 안 되는데 지금 직업 정보를 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과정, 진명문, 크라이티스, 진짜 이론, 아주 유명한 이론, 아주 알짜배기 이론을 다 포괄했으니까 진짜로 명문이 됐다. 진명문, 그래서 진단 단계. 검사 자료를 통해서 내담자를 진단한다. 명료화 및 해석 단계. 명료화만 쓰면 안 됩니다. 명료화 및, 그래서 명료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해석해 준다. 해석 단계. 문제 해결 단계에서 진명문은 직업 상담의
과정이다. 크라이티스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얼마큼 쉬워요. 크라이티스 일체는 왜 이렇게 많지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상담 이론에서의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적결현, 직업 상담의 3단계 진명문, 크라이티스 끝.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직업 상담 이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발달적 직업 상담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입니다. 직업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 나오겠죠. 우리가 직업 상담사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군이 결혼했다. 이 결혼식의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6단계? 문심자 현태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건요.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 긴즈버그 뭐 먹고 발달했다? 햄버거 처먹고 발달했다. 햄버거를 어떻게 처먹었다?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현실기의 3단계 실질적으로 흥미와 능력을 통합시켜서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현실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현실기라고 한다. 그래서 탐구특, 특수학기를 정교화하기라고도 한다. 고트프레스는 개인 발달 3단계. 개인 발달 이거는 고트프레스의 정확히 말하면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에요.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되냐. 힘센 사내 고트프레스는 힘센 사내를 좋아하더라. 힘성 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얘는 나이까지 나옵니다. 3세, 5세, 6세, 8세, 9세, 13세, 14세 이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슈퍼의 경력 발달 5단계.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켜버려라. 성탐학 유세. 슈퍼가 제시한 3가지 평가. 문계언이다. 그래서 문제를 평가하고 또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또 예언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문계언 슈퍼의 평가 방법 3가지. 홀의 경력 단계 4단계는요. 성탐학 유세에서 성장기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입니다. 탐색기, 확리기, 유지기, 세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홀 나오면 이게 한 번 나왔습니다. 성장기 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발달 상담 이론 마인드맵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 기스버스의 상담 이론. 여러분 반갑죠? 예체결, 기스난 버스는 예를 체결하라. 예체결,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연이다. 즉시성이란 즉시 상담을 수정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초기 면담 즉시성이 필요한 경우는 방향감이 없는 경우에, 긴장감이 돌 때, 신뢰감이 없을 때 즉시 수정하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체크 포인트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죠. 진로 상담에 필요한 상담 기술, 요거는 2020년 1회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 또는 진로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담 기술 5가지를 주죠. 이거 상담 기술 그냥 5가지 여러분 필요한 거 쓰면 됩니다. 뭐 공감, 경청, 명료화, 직면, 해석,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 그냥 골라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명료화 시켜야 된다. 직면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고 안 써도 됩니다. 얘도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얘도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하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해설을 다 붙여서 하는 복잡한 시간이 아니에요. 구조화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구조 잡으면, 여기서 나는 이것만 볼래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근데 교수님, 상담 구조에서 보면 뭐 요약과 재진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있겠죠. 이 중에서 5개만 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요. 그래서 5개만 외우면 된다. 설명 안 나온다 라고 제가 큰 틀만
안내하는 겁니다. 직업 능력 사정, 사정은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가치 사정 이런 것도 복잡하게 외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완벽주의자들.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간단해요. 그냥 사정 나오면 자기 인식,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려고 조사하는 거네요. 그래서 딱 나오면 자기 인식을 발전시킨다. 용도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흥미 사정에 목적이나 가치 사정에 목적이나 성격 사정에 목적이나 동기 사정에 목적이나 그냥 나를 발전시킨다.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이러면 2점 먹고 들어가요.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흥미가 안 맞으니까 직업에 대해 다른 직업이 어디 있나 대안을 규명하고 여가 선호인지 직업 선호인지를 구분한다. 이건 흥미 사정이고 만약에 가치 사정의 용도 나왔단 말이에요. 가치 사정 나왔다. 자기 인식 발전시키기. 두 번째, 가치가 뭐가 안 맞으니까 역할 갈등이 뭔지 근거를 알아보고. 세 번째, 현실의 직업 불만족의 근거를 알아본다. 뭐가 가치가 안 맞으니까 불만족이 생겼죠. 그러면 역할 갈등의 근거를 확인한다. 현실의 직업 불만 근거를 확인한다. 자기 인식을 발전시킨다. 얘만 갖고 그냥 얘만 쓰면 다 통해요. 가치 사정의 용도 3가지, 동기 사정의 용도 3가지. 이렇게 그냥 얘만 딱 찍어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아주 간결합니다. 다만 흥미 사정은 답이 자기 인식 발전시키고 여가 선호과 직업 선호과를 구분하고 또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 3가지로 통일을 하십시오. 가치상의 용도는요. 무조건 3가지만 나옵니다. 여기도 6가지 다 외울 것 없이 그냥 하나, 둘, 3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잡는 안내가 마인드맵의 아주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엑기스가 될 겁니다. 또 가치상의 기법 이건 많이 했죠. 존백 새끼 과자를 처먹다가 체에서 절도했네. 존백 과자 체절. 여기서 존경하는 인물 기술학입니다. 백일몽 말하기다. 존경하는 인물 빨라기. 백인물 기술학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미사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흥미사정,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흥미를 조사하는 기법은 첫째, 직업카드 분류를 통해서 흥미를 조사하고 또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해서 흥미를 조사하고 또 내담자의 작업 경험을 분석해서 흥미를 조사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흥미사정의 기법은 요 3가지다라고 나오고요. 수퍼는 욕심쟁이 우후후 수퍼가 또 얘를 모방해서 흥미사정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흥미, 언어로 표현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작된 흥미, 현장에서 보거나 체험을 통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사된 흥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업무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또는 내담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흥미를 알아보는 거. 조사하는 거, 조사된 흥미다. 그래서 요거는 수퍼다. 흥미 사정기법 3가지를 수여할 때 얘를 쓰면 안 돼요. 얘는 수퍼 거예요. 그래서 수퍼가 나올 때는 얘를 쓰고 일반적으로 흥미사정 기법 나오면 얘를 써야 됩니다. 얘하고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사정 끝났고요. 또 집단 상담. 집단 상담에서의 장점 우리 다 알죠? 시간과 에너지 경쟁력 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단점,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예요? 비밀 보장이 어렵다. 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서 그냥 노래해 막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왜? 집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읽어보면 이건 쉬워요. 인문학 문제입니다. 집단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상담을 하는 상담 집단, 치료받고 하는 치료 집단, 교육받고 싶은 교육 집단. 그래서 집단의 종류 3가지를 수요하면 3가지 쓰면 되겠고요. 설명하라고 안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부처의 탐천행. 반갑지요, 부처. 그래서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을 하고 흥미와 적성에 탐색하고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부처의 탐색 단계의 4가지 활동을 쓰시오 하면 이거 쓰면 됩니다. 전환 단계는 자기 자신의 직업 세계를 연결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자기 인식과 피드백과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다. 전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3단계를 쓰시오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행동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다. 요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3가지 활동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또 느닷없이 부처의 집단 상담 중에서 전환 단계 3가지 활동을 쓰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포인트 잡으시고요. 왜? 전환 단계가 1차에도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그럼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요. 사이드버 상담의 단점은 안 나옵니다. 장점은 그냥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문제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런 거 상식은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사이버 컴퓨터로 상담할 때 뭐예요? 상담 관계가 불안정하다. 또 컴퓨터니까 싸다. 비용이 싸다. 자발적 수술할 수 있다. 공간을 초월한다. 뭐 이런 그냥 인문학 쓰면 다 답입니다. 꼭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툴버터의 집단 상담 활동의 유형, 즉 툴버트란 털이 많은 사람, 툴버트가 주장하는데 집단 상담할 때 어떤 활동을 하자 이거예요. 자산계직의 자기를 탐색하고, 탐색은 자기를 개방하고도 똑같습니다. 또 집단원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또 개인정보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을 시킨 다음에 직업 및 교육정보를 획득해서 또 연결해서 또 의사결정을 하더라. 이런 활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계, 직의, 톨버터. 사이버 상담 기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나올 때 기분 겁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간결간결하게 하세요. 다만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거 나오면 인문학으로 쓴다. 집단 상담도 종류도 이런 것도 뭐 가끔 서비스로 나와요. 그냥 저것도 인문학 문제다. 톨버터 포기하자. 상담 기법 포기하자. 오케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버려주는 게 이 특강의 목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요.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내담자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법, 저분의 변은 외정가, 이거 추가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코틀의 원형 이론 3가지 변별성, 통합성, 또 방향성. 그래서 코틀과 기스버스, 내담자와 정보와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2가지 추가해 주시면요. 여러분 상담학 마인드맵 잡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상담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겁나게 힘드네요. 조금만 제가 또 쉬고 또 힘을 다해서 심리학 강의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마인드맵 구조 잘 잡으시고요. 이상으로 상담학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